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악의 농산물 가격 하락을 겪었던 농가들이 막바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농민의 주름살은 여전하죠. 농민수당 도입은 소극적이기만 하고 계속되는 인력난도 땜질 지원뿐인 상황입니다. 먹거리 근간이 되는 농촌의 위기,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촌의 열악한 상황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난제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에 지금 현실이 굉장히 심각하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 그 농업 특성상 굉장히 고된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강도 높은 노동이 필요한데 농촌 인력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심각성이 더합니다. 네. 뭐 일부에서 우리 이제 지자체마다 청년 유입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실제로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와 정착해서 꾸준히 농업에 이제 경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서 좀 하는 지원받아서 하는 그 정도의 네. 어떤 그치고 있어가지고 청년 유입 정책이 좀 이렇게 또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네. 이밖에 농촌 지역 공동한 문제.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교통 문제, 산업 문제 해서 그 종합적으로 농촌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난제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개도국 포기 선언까지 하게 되니 농민들이 집회를 열게 된 건데요. 만여 명이 참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이날 서울에서는 비가 좀 내렸습니다. 네. 비를 맞으면서 농민들이 한 만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이제 28개 단체 한 만여 명이 이제 이날 집회를 열었는데요. 네.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 개혁 그리고 이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농연은 미국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혜택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정부에다가 네.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일방적으로 이제 WTO 농업 분야에 대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이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관세 감축 확대라든지 또는 농업 보조금 한도가 축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단체들은 이날 농업이나 또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을 해달라. 네. 그리고 농업 환경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전면 시행을 해라. 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국내 농산물 수요 방안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청년과 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농촌에서의 불확실한 수입의 보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지적으로 농민수당이 등장했습니다. 이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농업 현실이 이제 바뀌면서 네. 농민수당 제도가 이제 급격히 이제 다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북도원에 이제 5개 농민단체들이 이제 집회를 열었죠. 네. 그래서 농도인 경북도에서도 농민수당 확대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론회를 열고 네. 농민수당 정책은 사실 농민의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기로의 문제다. 네. 이렇게 해서 농민수당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농민수당제는 이제 경북도에서도 23개 시군 중에서 조금씩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봉화에는 시행을 하고 있고 청송과 이제 청송 등에서 이제 내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 충청과 전라도 등에서도 농민수당제 확대 시행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주민 청구 조례를 주민들이 이제 청구 조례를 통해서 농민수당제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강원도 역시 강하게 이제 농민수당제 제도를 도입하고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도인 경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소극적이에요. 네. 소극적인 이유가 예산 문제거든요. 네. 예산 문제인데 지금 이제 경북도에는 내년에 예산이 9조 6천억, 엄청나게 9조 6천억의 전체 예산 중에 농업 관련된 예산이 8,300억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전체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10%도 안 되는 어떤 예산을 농업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이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제를 확대하더라도 네. 2천억 내지 4천억 정도만 더 들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농민수당과 또 별개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농민수당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전남 해남군 그리고 강진군 또 전북 고창군 등에서는 그 지금 농가 수당을 지급하는 걸 지금 네. 실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거와 별도로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지금 실시를 하겠다 하는데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닌 농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라고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 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 농민 기본소득 도입은 농업을 이제 기존에 그냥 단순한 먹거리에서 전략 산업으로 보고 이제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면밀한 검토라든지 이게 필요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준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미 청년 기본소득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청년 기본소득 제도에 이어서 농민 기본소득까지 이행을 하게 된다면은 농업이 주를 이루는 사실 우리 경북도로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요. 경북도에서도 앞으로 상당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편으로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하기도 했고 또 들쭉날쭉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안감도 이 농민의 시름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물이잖아요. 네. 생물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가격 폭락, 가격 하락 등락폭이 심해서 굉장히 농민들의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농산물 가격이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례 없는 풍작이라서 가격 폭락을 이뤘어요. 사실 네. 지난 7월달에 이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료에 따르면은 네. 양파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절반 수준 한 44%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한 4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통상적으로 20kg 한 망이 5,000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양파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기도 하고 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가격 하락이 되면 해마다 이제 예상 밖의 풍작이다. 또 생산 면적이 재배 면적이 늘었다, 생산량이 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실제로 농민들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작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책임이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격 네. 하락에 대한 책임들이. 이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옳지 못하다. 네.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나와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좀 이렇게 작황을 조절한다든지 생산량을 조절하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렇게 늦게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네. 늑장 대체라는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농민의 총연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배 면적 증가라든지 기상 여건 좋아가지고 뭐 풍작이 이래서 가격 하락이 됐다라는 정부의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단치 않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은 뭐 안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고추 주산지거든요. 네. 전국에 사실 서안동 농협 같은 경우 전국 고추 가격을 여기서 이제 사실 뭐 결정한다시피 할 정도로 고추 주산지인데 고추 가격도 사실 절반은 떨어졌고 네. 전국의 최고의 가격을 이제 유지하는 영양고추 같은 경우도 지난해는 뭐 16,000원, 18,000원씩 이래 갔는데 원래는 뭐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네. 이하로 떨어졌고 이런 어떤 과잉 물량에 따른 어떤 그런 가격 하락을 정부가 이제는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네. 일찌감치 조치를 취해서 과잉된 물량을 정부가 공공수매를 통해서 빨리 사들여 가지고 비축을 했다가 또 이제 물량이 모자라서 또 시장을 또 출하를 하고 이런 어떤 네. 정부가 출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격 문제와 또 다른 난제가 인력난입니다. 군인을 지원받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고 해도 이 수학철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민들은 늘 실험만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뭐 흉작이 되든 풍작이 되든 가격 때문에 실험을 알아야 되는데다 네. 거기에 또 인력난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농번기에 학생들이 사실 동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련복을 입고 네. 농촌 일손을 도우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군부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군인들이 그 참깨밭에 깔아두었던 농사용 비닐을 걷는다든지 또는 밭작물 재배를 비롯한 농사 전반의 일을 돕기도 하는 그런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네. 또 바쁜 수확철에는 그 군부대 일선 지원이 농가에 굉장히 그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군인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했을까라는 걱정마저도 듭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그 큰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의 절반 이상이 그 군부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만성적인 인력난 때문에 이제 군인이 사실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군인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 갔는데 국가를 지키는 것보다 농사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 그 농민들을 돕기 위한 그 여러 인력 지원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사실은 손쉬운 일에만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농사와 같이 굉장히 힘든 곳에는 지원자가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또다시 군인들이 농사일에 투입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또 농민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원을 받으려면 새벽부터 나와서 농사일을 하는 것보다 새벽부터 나와서 그 새로운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 치열한 또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까지 네. 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까지도 시도를 옮겨 다니며 인력을 공급해 주다가 사고를 당하는 참사가 또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농촌에 이제 현지에서 인력을 못 구하니까 네. 원정 이제 농업 인력들이 네. 이제 뭐 자주 이제 오고 가는데 사실 농업 인력들을 이제 그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전문 어떤 뭐 업체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근데 네. 대부분 이들이 이제 그 뭐 소형 그 뭐 버스라든지 뭐 봉합 승합차라든지 뭐 이런데 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급히 바쁘게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네. 지난 7월에는 이제 봉화에서 이제 농작업에 참여하던 어떤 그 승합차가 전복했어요. 그래서 16명이 이제 뭐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8월도 전남 영암에서도 이제 15명 태운 25인승 승합차 버스가 이제 굴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8명이 사망한 사고로 이제 사실 뭐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네. 뭐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어떤 뭐 사고뿐만 아니고 농촌 지역에서 뭐 경운기에서 뭐 타고 가던 사고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하고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은 사실 치사율이 도시 사고보다는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치사율은 100건당 뭐 16.6명이니까 뭐 일반 도시 비가 4배 정도가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농촌에서 어떤 농작업 인력들의 어떤 사고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한데 요즘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농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농촌 형식과 52시간 근무제는 좀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산업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인데 네. 이게 이제 한두 달 앞으로 이제 시행이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이 되는데 네. 농업 관련 분야에서도 좀 사실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뭐냐면은 농산물이 본격 출하될 때 이제 그 유통업체라든지 뭐 선별장이라든지 출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제 산업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분들이 이제 주 52시간을 근무를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농산물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출하되잖아요. 한꺼번에 출하되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이럴 때 농산물 도매 시장에 이럴 때 보면 선별 작업, 농협 같은 선별 작업장 이럴 때 새벽부터 일을 해서 밤늦게 일을 하고 네. 뭐 야간 근무도 하고 일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네. 그렇게 보니까 유통의 어떤 유통 분야라든지 작업 분야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탄력 근무제 같은 경우도 하지만은 여기 역시나 탄력 근무제도 안 돼. 이게 왜냐하면 1년 연중 이렇게 꾸준하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뭐 한두 달 반짝 일이 막 몰려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매일 쉬고 하니까 딸기가 날 때는 딸기철, 뭐 양파가 날 때 양파철 이렇게 되니까 그분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분도 알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농산물은 선별사들이 선별을 해요. 네. 분량도 선별을 하고. 근데 이 선별사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로 이제 여성 인력들인데 이렇다 보니까 지역 농협이라든지 뭐 APC라든지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농촌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의견을 최종 정리해 주시죠. 조 기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우리 지역이 이 경상북도 농업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네. 수산물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텐데요. 네. 경상북도가 이제 이철호 경상북도 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취업과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통합 지원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청년과 주민이 밀착형 문화 기반을 조성을 하겠다. 또 여성 출산과 돌봄 지원도 운영을 하면서 농촌의 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 모델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네. 이런 정책이 그대로만 이어진다면은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사실은 농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사실은 농업은 국방과 함께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좀 더 활발한 정책을 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업무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조 기자님하고 별반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농촌에 이제 가장 심각한 인력 문제, 네. 인력 수급 문제는 최근에 이제 우리 인근의 이제 영양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영양군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벌써 한 3년, 4년째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업이 저는 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확대하면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사실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 협약을 통해 가지고 계절별로 농번기, 그다음 수학기 이래 가지고 이제 최대 90일까지 네.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영양군에서 해마다 이제 그분들 데려와가지고 용역 저걸 합니다. 농가들하고 네. 계약들을 하고 해서 이분들 굉장히 또 성실하고 네. 또 관리를 하게 되면 사고도 없고 네. 이런 인력을 이제 대체할 수 있고 가장 더 경북도 같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WTO 개도국도 이제 사실 G4기도 하고 사실 RCEF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이제 사실 이제 협정 타결되고 여러 가지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수당 제도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농가당 하든지 아니면 농민당 하든지 해도 최대 4천억 정도의 어떤 예산,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예산만 투입되면 되니까 네. 농도 경북의 어떤 자존심, 그래서 농업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농민수당제를 확대를 해서 23개 시군 전체가 이게 이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고령화와 청년 부재, 인력난과 소득 격차까지 농촌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농민수당 도입은 소극적이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농촌의 위기 극복, 지자체도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의 관심과 높은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